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자세 똑바로 하세요. 이런 거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반대 방향이랄까요? 보통 자세를 좋게 하려면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건 바로 멈춤의 힘이었어요.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을 딱 멈추는 데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입문은 이겁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그 핵심 원리, 특히 의식적인 멈춤이란 게 도대체 뭔지 좀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재밌었어요. 긴장 폭탄. 아, 네네. 긴장폭탄 비유요.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맨날 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지 약간 비밀 작전처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가볼까요?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의식적인 멈춤, 인히비션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처음엔 이게 좀 멈춘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수동적인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멈춤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어떤 자극, 스티뮬러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저 의자에 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습관적으로 목을 탁 뒤로 젖힌다거나 어깨를 으쓱한다거나. 그렇죠. 늘 하던 대로. 네, 바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잠깐이지만 의식적으로 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식적인 간격, 컨셔스 갭인 거죠. 이건 꽤 적극적인 정신활동이에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멈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춘 시간을 만들어서 당신이 반응을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돕는다. 그러니까 자동 반응 회로의 전원을 잠깐 내리는 거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잠깐만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군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문제는요, 우리가 좋은 자세를 만들어야지 하고 막 애쓰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딱 지적하듯이 오히려 나쁜 자세를 만드는 그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몸은 사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인지. 근데 오랜 습관이나 불필요한 긴장 같은 게 그걸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의식적인 멈춤이라는 건 다른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자동적으로 일어났을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동의를 딱 거부하는 것이에요. 앉으려고 할 때 몸이 늘 하던 대로 목에 힘 박 주고 등을 구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멈춤이 아니, 이번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딱 선언하는 첫 단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체하려는 그 긴장 폭탄의 자동 기폭 장치를 일부러 딱 누르지 않는 거죠. 오, 동의를 거부한다. 멋진 표현인데요. 그렇죠.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그냥 시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틈 동안 우리 몸이 불필요한 긴장을 스르르 놓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넌두잉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반응,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디렉션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디렉션. 변화의 창을 딱 열어주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뭘 더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걸 멈추고 공간을 만들어줄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멈춤은 진짜 능동적인 거네요. 변화를 위한 공간 만들기. 그냥 멈춰서는 게 아니라 자동 반응을 거절하고 새 문을 여는 거군요. 네,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자, 그럼 그 긴장 폭탄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이거 설명하는 게 진짜 실감 났어요. 무슨 스파이 영화처럼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실제 적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엔 눈에 안 보이는 긴장 폭탄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폭탄 의자군요. 그렇죠. 앉아야지 하는 생각, 즉 자극이 딱 드는 순간 진짜 반사적으로 0.5초도 안 걸릴 거예요. 몸이 반응을 시작해요. 늘 하던 대로 어깨 살짝 움츠리고 목은 뒤로 당기거나 아래로 꾹 누르면서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폭탄의 기폭 장치, 즉 습관적인 반응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엉덩이가 의자에 닿으면 꽝 하고 긴장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물론 소리는 안 나지만요. 목, 어깨,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이 확 쌓이는 거죠.
아, 바로 그 순간이네요. 맨날 앉을 때마다 폭탄을 터트리고 있었던 거군요. 저도 모르게. 그럼 임무가 명확해졌네요. 이 기폭 장치가 눌리기 직전에 그 자동 반응을 멈춰라. 어떻게 하면 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임무 수행 방법이 자료에 나온 정지, 생각, 행동 이 3단계예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자, 1단계는 정지입니다. 스탑. 빨간불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고 싶다는 충동, 앉아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바로 그 찰나예요. 마치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 딱 본 것처럼 모든 행동을 그냥 1초만 딱 멈추는 거예요. 네, 1초. 네. 앉으려는 생각과 실제 몸을 움직이는 행위 사이에 일부러 틈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의식적인 멈춤, 이니비션을 실제로 해보는 순간이에요. 습관적인 긴장 반응에 대해서 나 동의 안 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때 속으로 워워 진정의 엉덩이에 아직 폭탄 해치 안 끝났다고 나보다 먼저 가지 마. 뭐 이렇게 외치면 재밌겠네요. 어우, 좋은데요? 중요한 건 이 멈춤이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 회로를 딱 차단하고 몸이 자동으로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아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거. 자, 이렇게 멈춰서 공간을 만들었으면 다음 단계로 가야죠. 네. 다음은 뭔가요? 2단계는 생각입니다. think. 이건 초록불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멈춘 상태에서 이제 그 폭탄 해체 암호, 즉 디렉션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리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 전에 움직임의 질을 결정하는 생각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거죠. 이 디렉션은 뭐랄까, 몸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제안하거나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아, 암호 같은 거군요. 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디렉션 예를 보면 이런 게 있었죠. 내 목이 자유로워져서 머리가 척추로부터 멀어지며 앞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도록. 좀 길죠? 네, 좀 기네요. 내 목은 자유롭게, 내 머리는 위로 가볍게, 그리고 내 등 전체가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 불필요한 긴장 폭탄의 구성 요소를 스르르 풀게 하는 암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어지고 넓어진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서도 이게 억지로 등을 쫙 펴거나 키 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쥐었던 주먹을 스르르 펴는 것처럼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길이와 너비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등에 날개가 숨겨져 있다가 쫙 펴지듯이 척추 마디마디가 숨 쉴 공간을 얻는 상상,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주 좋은 이미지네요. 핵심은 만드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는 동작이 아니라 몸을 누르고 있던 그 수축과 압박을 놓아버리도록 부드럽게 초대하는 생각의 방향인 거죠. 자, 이렇게 디렉션을 떠올렸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행동이겠죠? 맞습니다. 3단계는 행동입니다. ACT,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단계죠. 이제 아까 떠올린 그 디렉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앉기 직전까지만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앉는 동작을 하는 내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의자를 향해서 몸을 낮춰 앉는 겁니다. 아, 앉는 동안 계속 생각을 유지해야 하는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결과, 즉 완벽하게 잘 앉은 자세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움직이는 과정 동안 그 디렉션이라는 생각의 질을 계속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지해서 자동 반응 끊고 생각으로 새 방향 주고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행동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 등이 길어지고 넓어지게 생각하라는 디렉션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바른 자세 취하세요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듣다 보면 결국 좋은 자세 만들려는 노력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바로 그 지점. 이게 알렉산더 테크닉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중추 조절,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는 또 다른 핵심 개념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디렉션은 바른 자세 만들라는 지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다른 거군요. 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머리, 목, 몸통 사이의 관계가 우리 몸 전체 균형과 협응력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 관계를 중추 조절이라고 불러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 관계가 조화로우면 몸 전체가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습관적인 긴장이 이 지휘자 역할을 계속 방해하는 거고요. 네네. 등이 길어지고 넓어지게 같은 디렉션은요, 올바른 자세라는 결과, 영어로 end gaining이라고 하죠.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목표 지향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목표 지향적이 아니다. 네, 오히려 방해받고 있는 그 머리, 목, 몸통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 즉 중추 조절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 즉 습관적인 긴장을 멈추게 하는 수단, means whereby,에 대한 생각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생각이지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에 대한 생각이 아닌 거죠. 아, 수단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앉으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목 뒤를 뻣뻣하게 만들어요. 이게 머리를 아래로 누르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등을 둥글게 움츠리죠. 몸통을 줄이고 좁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긴장 폭탄의 내용물인 셈이죠. 네. 등이 길어지고 넓어지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수축과 압박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우리 몸의 구조가 원래 설계된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과정에 더 가까워요. 그냥 내버려둔다. 네, 자료 설명처럼 길어짐은 척추 마디마디가 중력에 콱 눌리지 않고 마치 위쪽으로 가볍게 스르르 떠오르듯 공간을 갖게 하는 느낌이에요. 키를 억지로 늘리는 거랑 완전 다르죠. 오히려 척추 사이의 압박이 줄면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가벼움, 해방감에 가까워요. 아, 가벼움. 그리고 넓어짐은 등 근육, 어깨, 갈비뼈 이런 데가 좌우로 좁혀지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이완되는 걸 의미하고요. 이걸 통해 호흡도 더 깊어지고 움직임 범위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 있게 돕는 생각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앉는 딱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앉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 전체에 걸쳐서 내 목은 자유롭게, 머리는 위로 가볍게, 등은 늘어나고 넓어지게 같은 디렉션을 계속 부드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 엔드 게이닝이 아니라 과정, means whereby, 즉 움직이는 동안의 생각의 방식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과정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좋아진 자세나 편안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부산물인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자세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 엔게이닝과 자연스러운 상태가 드러나도록 생각으로 돕는 것, means whereby. 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듣고 계신 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실제 연습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의자 앞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0단계, 준비 단계죠. 알아차림. 먼저 의자 앞에 서서 앉고 싶다는 충동이나 생각이 드는 걸 가만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앉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시작입니다. 네, 인지. 1단계, 정지, 멈춤입니다. 그 충동을 느낀 바로 그 순간 행동을 딱 1초만 완전히 멈춥니다. 인히비션. 목표는 늘 하던 대로 반사적으로 몸에 힘주거나 움직이는 그 습관적인 반응, 즉 긴장폭탄 기폭 장치를 누르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엔 다르게 해볼 거야 하고요. 그렇죠. 습관을 끊는 거죠. 2단계, 생각, 디렉션입니다. 멈춘 상태의 그 고요함 속에서 디렉션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등은 길어지고 넓어지게 또는 내 목은 자유롭고 머리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같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진 생각을 조용히 떠올리는 거죠. 디렉션. 목표는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 목, 몸통의 자연스러운 관계, 즉 중추 조절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네, 길을 터준다. 마지막 3단계 행동.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디렉션을 계속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고요. 마치 아기 다루듯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부드럽게 의자에 몸을 낮춥니다. 목표는 잘 앉아야지 하는 결과에 대한 걱정 대신 앉는 과정 동안 어떻게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디렉션이라는 생각의 질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네, 과정이 중요하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연습을 한 번에 한 10회 정도 반복하면서 매번 그 멈춤의 순간에 마치 긴장 폭탄이 성공적으로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미묘한 해방감이나 가벼움을 느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반복을 통해서 이 정지, 생각,
행동의 새로운 순서를 몸과 마음이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연습이 중요해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내용들 듣고 계신 분들께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습관적 노력을 의식적으로 멈춤으로써 우리 몸 본연의 지혜와 자연스러운 협응력이 회복될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는 점. 최종 결과, 엔드게이닝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과정, 민수엘 마이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변화의 열쇠라는 거죠. 네, 정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앉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 직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숨은 불필요한 긴장을 발견하고 해체할 수 있다면요. 혹시 당신의 하루 속 다른 자동적인 반응들에도 이 의식적인 멈춤과 생각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자동적인 반응들이요? 네. 예를 들면 막 스트레스 받는 이메일 딱 열어보고 즉각적으로 막 감정적인 답장 쓰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잠시 멈추고 어떤 생각, 어떤 디렉션으로 이 상황에 반응할까 하고 선택해 볼 수도 있겠죠. 아하. 또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반사적으로 경적 빵 울리거나 몸이 확 긴장하기 전에 아주 짧은 멈춤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감정의 영역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종류의 긴장폭탄을 매일 터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멈춤의 기술이 당신의 또 다른 어떤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몸을 넘어서 마음까지 확장될 수 있는 원리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